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상대방에게 대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래서 1탄, 2탄, 3탄, 오늘까지 4탄, 이 네 번의 강의를 하반기 동안 주기적으로, 물론 제 강의여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전 제목들이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래요. 특히 언제 들으셔야 되냐면, 뉴스킨 사업이 어렵다고 느낄 때 꼭 이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뉴스킨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실 때는 뭐 전략 강의라든지 제품 트레이닝 강의라든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들으시는 게 더 좋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뭔가 답답하다. 내가 뭔가 지금 다른 해결점이 필요하다. 나한테 뉴스킨 사업의 어떤 또 다른 도약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7월 제가 준비했던 이 갓생 챌린지 강의 4탄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내가 관계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 강의를 들으시라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놓치고 있던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내가 몰랐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나의 스폰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관점의 바뀜으로써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고요. 나와 내 형제 라인들의 관계가 내가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정말 그 돌파구가 될 때가 있고, 내가 내 소비자들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선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넓어질 때 내 사업이 그냥 내가 뭘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술술 풀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갓생 챌린지 강의가 되게 모호해 보이실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당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지막 4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쳐 오늘은 네 번째, do and do not입니다. 저번 주에 그 forgive라는 그 용서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챌린지 숙제가 나와의 다름 찾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챌린지 하고 오셔라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파트너 분들, 나의 소비자분들, 나의 가망 명단 분들, 또 나의 스폰서 사장님, 또 나의 형제라인 사장님들 속에서 나랑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부분,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깝고도 가장 자주, 가깝다는 뜻은 가장 많이 논쟁을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많이 논쟁을 하는 그 사람의 나와의 다름이 틀림으로 내가 보고 있진 않았는지, 틀림이 아니라 정말 나와 다른 또 하나 그 사람의 장점으로 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나요, 여러분? 들여다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되게 새로운 점들이 좀 보이셨어요? 이게 되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거나, 좀 답답했다거나, 이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됐구나.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을 챙기셨는지, 이게 굉장히 고급 단계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오늘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희가 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 내용의 리더십 챌린지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리더의 기본이라기보다 네트워커, 뉴스키너의 기본 소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 어려운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 4탄은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내가 그동안의 강의들을 들은 토대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좋은 행동이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저희 북미팅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초반에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은 공격할 의도로 말한 말이 아닌데, 그걸 듣는 그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서 그 말이 공격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의 말이 진리라고 규정 짓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뉴스킨,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과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회사나 학교처럼 이건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가 되게 불분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마음이 없다고 해서 그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걸 내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해가 거듭이 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뭐지? 나는 굉장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내 사업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왜 내 주변에 무언가가 제대로 뿌리 박히지 못할까를 돌이켜보면,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좋지 않은 행동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됐든, 형제라인 관계가 됐든 뉴스키너와 소비자의 관계가 됐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당연히 누가 봐도 저 행동은 나빠 하는 건 나쁘겠죠. 근데 그건 너무 쉬워요. 근데 나는 이거 이렇게 행동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 확장엔 도움이 되지 않았네? 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뭐 용서하자, 기다리자, 따뜻한 말을 하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오늘 나눌 내용은 이거는 좋은 행동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니었어? 근데 이게 이런 영향이 오는구나 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 뭐가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혹시 나는 이 행동일 것 같아요. 생각이 드시면 채팅을 좀 써보시고요. 왠지 지은 사장이 그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이거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죠? 제가 늘 그러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겸손은 일반 인간관계에서의 겸손함과 매우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가 보통 일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한국인 특징이에요.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분 덕분이에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뉴스킨 정말 못해요. 저분이 더 잘하시죠. 저는 진짜 그냥 지렁이에요.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막 나는 진짜 아는 게 없다. 나는 뉴스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없다.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한국인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런 겸손함은 나의 사업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함께하는 많은 형제라인들의 그룹을 다 망치게 되는 굉장히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냥 나를 겸손하게 나를 깎은 것뿐인데, 그게 내 그룹을 망치고, 내 형제라인 그룹을 망친다는 개념까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듣는 가망 명단들은, 내 스폰서 별거 없구나. 내 스폰서는 실력이 없구나. 그러면 이 그룹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스폰서는 실력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겠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 흐르기 시작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형제라인들까지도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내 스폰서 별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같이 말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룹을 망치는 행위예요. 사실은 겸손함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뉴스킨에서의 겸손함. 뭐예요? 제가 진짜 100번을 말했는데 뉴스킨에서의 겸손함은 나의 마이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겸손함을 보인다라는 게 사실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는 이러지 않잖아요. 처음 만나는 분들, 내가 자주 못 봤던 분들을 만날 때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좀 민망하다 보니까 내가 막,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뉴스킨을 어떻게 만났고, 그 뉴스킨을 만난 포인트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이 패밀리 그룹에서 뉴스캔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스폰서로서 혹은 내가 당신의 형제 라인으로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 형제 라인이라면 당신의 스폰서를 티업해 주는 것까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업자의 태도 그런 관련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들한테 패밀리 그룹에서 겸손함이 뭐예요? 라고 하면 마이 스토리를 말하고 그 사람의 스폰서를 티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딱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겸손함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겸손함이 다르다라는 것만 인식을 해도 이 뉴스킨 사업이요. 코 안 대고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기가 가능해지는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도 해요. 저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을 텐데 내 마이 스토리를 말하기 좀 민망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좋아졌는지의 마이 스토리를 말하는 게 좀 고민이 되실 때도 있어요. 그치만 그냥 나의 진실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 혹은 내가 가장 많이 바뀌게 된 제품 또 나의 마이 스토리를 그냥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 A라고 하는 초대자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봤어. 나 저 A라는 초대자한테 내 마이 스토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나의 마이 스토리를 꼭 전달하시면, 나 오늘 굉장히 겸손했다. 나 오늘 정말 패밀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너무 겸손하게 정말 어떠한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오늘 바라산 트레킹이 끝났는데 내가 아직 나의 마이 스토리를 말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오늘 겸손하지 못했다. 내가 오늘 거만했다. 내가 내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만한 생각을 했다. 다음번에 꼭 겸손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건 정말 초대만 해도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오늘 또 다른 좋은 행동들을 함께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듣지 않으시면 이렇게 강의를 통해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겸손함이 마이스토리를 말하는 건지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가 기존에 알던 지식만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막 어깨빵으로 치고 다녀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어떻게 행동할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거는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그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도움이 되는 스폰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형제 라인, 또 너무 힘이 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뉴스키너와 소비자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당연히 뉴스키너 소비자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선천적으로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 6년 전에 김지은 사장님 같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게 원체 잘 안 하던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혹은, 내가 제품을 전달을 했어. 그래서 저 친구가 웰스파를 샀어요. 왠지 잘 쓰나, 안 쓰나 궁금한데 괜히 물어봤다가, 왠지 불만을 들을 것 같고, 왠지 안 쓴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연락을 안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뉴스킨에서는 정확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제가 1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 못할 일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베이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스폰서든 내 형제 라인이든 내 가망 명단이든 자주 연락하시면 연락할수록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의 말에 더 귀 기울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소비자의 말보다는 내 파트너의 말에 더 귀 기울이셔야 되고요. 내 파트너의 말보다는 내 스폰서의 말에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뭐 2대 소비자가 내 스폰서가 이거 안 알려주고 이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어요. 나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내 파트너가 그랬어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얘기는 하되, 속으로는, 파트너가 어떤 전달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 혹은, 좀 오해하셨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내 파트너에게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그냥 같이 소통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제품을 전달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단어나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는 소통의 오류가 거의 90%입니다. 막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잘 못 알아들어서 이게 통역이 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혹시 내 하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소통의 오류가 났고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에도 가장 밑에 파트너의 말도 중요하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내 파트너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오해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들으실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절대 패닉 오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내 다운라인 나와 가장 가까운 업라인에서부터 소통하기 시작해서 끈을 풀어나가자. 라는 관점으로 하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실 거예요. 100%예요. 자, 그리고 형제 라인. 그 중에서도 가까운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면 뭐예요? 뉴스킨 중에는 패밀리 그룹이 가까운 거고, 패밀리 그룹 중에서는 지역이 가까우신 분들이 가까우실 거고, 지역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좀 같이 자주 보시는 분들이 더 가까운 형제 라인 관계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줘야 더 좋은 것들은 서로의 목표를 물어봐 줘야 돼요. 사실 목표를 물어보면 좀 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안쓰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서 안 물어보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제 라인이어도 그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다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났을 때 이번에 뉴플레이 달성하셨어요? 뭐 얼마나 남으셨어요? 뉴플레이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를 물어본다든지 지금 혹시 그때 그 트립 도전은 잘 돼가고 계세요?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라고 소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주 가까운 시스템을 쓰고 계시다면 내가 당신의 명단을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서로 전략을 많이 물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시상식에 뭐 누구를 초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축하드려요. 재밌겠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전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세요? 어떤 제품을 쓰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이런 분하고 연결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은 우리들의 스폰서의 단점을 찾지 말자. 왜냐면 가깝다라는 뜻은 그만큼 업라인 스폰서가 가까운 스폰서가 같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 아니 우리 스폰서는 왜 이거 말 안 해줬어? 이것도 단점을 서로 말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스폰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물론 늦게 오면 안 되죠? 근데, 늦네 하는 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 여기 지렁이 생기고, 여기 이제 주름 생기고, 약간 톤이 올라가고 하면,
이제 이게 서로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스폰서는 맨날 늦는 사람이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어차피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 너무 재밌죠? 여기 지렁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웃으면, 우리 스폰서님이 바쁘신가 봐요. 오고 계시나 봐요.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 또 늦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스폰서를 대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너무 가벼이 대하지 말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이제 가깝다 보면 서로 이제 호칭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서로 되게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친해지는 건 좋지만 둘이 있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공간에 누구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 서로를 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형제 라인이에요. 너무 친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의 파트너가 옆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B가 A한테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죠. 친하니까. 아우, 빨리 와! 아우, 왜 이렇게 늦어? 아우, 그게 뭐야? 아우, 옷이 촌스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 A의 파트너는 어떻게 돼요? 우리 스폰서가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네? 스폰서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좀 깎아지게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촌스러울 때는 귓속말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옷이 조금 촌스럽더라. 색상 균형을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서로가 도움이 되고 또 A의 파트너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으나 내가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다면 그때는 꼭 존중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아, 우리가 이 신뢰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까의 겸손한 부분이에요.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기. 우리가 형제라인끼리 만났는데 아우, 뭐 어떤 파트너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파트너 사장님 때, 아우, 당신 스폰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별로예요. 당신 스폰서가 짱이에요. 나는 완전 최악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파트너는 나의 도움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자기의 파트너를 B라는 형제라인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B가 나는 쓰레기야. 난 지렁이야. 난 너무 못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파트너는 나를 왜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한테 맡기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인끼리 서로 도와주기 싶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않기. 그리고 서로를 너무 가볍게 대하진 않기. 그리고 스폰서의 단점을 지렁이를 만들고 말하지 않기.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는 아니고, 우리가 뭐 딸기 파티나 뭐 이렇게 패밀리 어떤 행사 때 이렇게 같이 보는 형제라인 정도일 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초대자들에게 나의 마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이 행위를 아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주도 트레킹 때 제가 우리 신현님하고 방실님한테 5천 원 쿠폰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서로의 신규를 잘 챙겨주신 분에게 제가 5천 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5천 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 내가 신규를 조금 덜 챙겼나? 나 많이 챙긴 것 같은데, 좀 더 지은 사장님 눈에 띄게 챙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신규를 챙긴다라는 것은 신규가 좀 혼자 있진 않은지. 우리가 챙길 때는 다 챙기는데 우리도 깜빡 정신을 놓치면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신규를 혼자 두려고 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순간에도 아, 신규가 혼자 있는 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는 형제라인 간에 굉장한 돈독한 팀워크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의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형제라인끼리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상대방, 서로의 스폰서들을 티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 다양한 사람이 있든 없든
너의 그 스폰서 누구누구는 정말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 야, 맞아. 내 스폰서 이런 점이 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스폰서의 장점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스폰서의 장점을 전략적으로 서로 얘기하는 문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스폰서의 티업을 같이 서로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 아까랑 또 비슷하죠. 그 사람의 스폰서를 가벼이 대하지 않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좀 뭐 그러더라? 너네 이러더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친근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또 그 친근감의 표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화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지? 하면서 되게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났을 때는 당신의 스폰서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장점을 함께 발견해 나가면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의 행동을 너무 강하게 티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패밀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커맨시 그룹을 만나든 뭐 이렇게 타 그룹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패밀리 그룹이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나의 행동을 너무 강하게 티업을 하는 것은 그 상대방 그룹에게 굉장한 신뢰가 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수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까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우리 패밀리 그룹에서 해보니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쪽 그룹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말해줘야겠다.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이해되고, 저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상대방 쪽도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들이 우리 그룹 별로네? 우리 그룹은 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말이 그 상대방 스폰서에게 굉장한 독이 될 수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타 그룹뿐만이 아니라 여기 잠실에서 동탄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났어요. 또 안양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이렇게 해봐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독약이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티업을 하지 않기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겠죠. 라고 말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봐. 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서로가 그 본인의 시스템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자세한 제품 안내는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갈바닉, 웰스파, 180도, 또 지금 나오는 트루페이스 이런 제품들인데 우리가 다른 그룹이나 혹은 정말 가깝게는 그냥 내 파트너가 아닌 이상은 강한 표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세창 박사님이 아닌 이상은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어요. 각각 그 나름대로의 제품 안내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그룹 나름대로의 제품을 전달하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그룹은 그런 그룹이 있어요. 저희 그룹 말고 이제 외적인 그룹 중에는 제품을 그 제품 뒤에 있는 내용 외에는 전달하지 않는다가 그 그룹의 또 룰인 그룹들이 있어요. 왜냐? 그래야 복제가 쉽다라는 그 그룹장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좋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확고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 거기에 있는 초대자를 우리가 만났는데 아니, 갈바닉을 왜 그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셔야 훨씬 좋아요. 그렇게 쓰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들은 내 스폰서에 대한 그 방향성에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자유이고 내가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의 자유 영역에 내가 무언가 참견이 돼버리면 굉장히 이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내가 나의 KR 밑으로 가입된 내 소비자가 아닌 이상은 아,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모두가 각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써봤더니 이것도 좋더라고요. 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셔야 더 좋아요. 라는 표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그룹은 다른 그룹을 만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패밀리 그룹 안에서도 분명히 그 동탄이나 잠실이나 안양이나 쓰는 방법이 다른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 스폰서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고 또 나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쪽 팀은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인데 이거는 1탄, 2탄, 3탄의 내용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장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지 마세요. 뭐는 하세요. 이거는 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1대 스폰서, 나의 1대 파트너, 이 둘 관계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가장 큰 조력자임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내 1대 스폰서보다 내 2대 스폰서랑 더 친할 경우가 있고요. 내 1, 2대 스폰서보다는 내 3대 스폰서랑 더 친하게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내 1대 스폰서가 가장 나랑 행동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 일대 스폰서가 하는 그 행동들이 나를 가장 도와주기 위한 행동임을 믿는 상태로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막 마음에도 안 드는데 따르세요가 아니라 그걸 믿는 상태로 나의 의견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믿지 않은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랑 또 믿지 않은 상태로 얘기하지 않는 거랑 굉장히 틀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나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이야를 믿는 상태에서,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트는, 바램이 원망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이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대 스폰서님이 계시나요? 뭐 계시긴 한데 멀리 계시죠. 그래서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우리 은희 사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본인은 이경숙 사장님이 제주도에 저렇게 웃고 계시기만 해도 너무 그게 스폰서링으로서 그냥 자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스폰서가 나에게 뉴스킨을 전달해 주었고 그게 이 패밀리 그룹이었고 또 이 패밀리 그룹 안에서 형제라인끼리 좋은 팀워크를 가질 수 있는 팀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이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스폰서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이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번 달 북미팅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리더십을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말투 속에서 내가 가진 진심이 잘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그 대화법을 우리가 함께 성장한다면 너무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 장순현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이 7월 달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길재 장순현 사장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를 요즘 새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장순현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우리의 말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이 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불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마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창조하는 불인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화마인지를 내가 항상 고민하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중요한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소한 순간에서도 내가 아주 그냥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창조하는 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아주 작은 성냥개비 같은 화마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말은 나의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생각은 결국 나의 관점의 반영이에요. 나의 관점은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내 스폰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내 형제 라인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정하고 내 파트너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창조하는 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챌린지는 아차 포인트 찾기예요. 오늘 이 4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리더십 내용을 나눴는데요. 이 직설적인 내용 속에서 내가 되게 좋은 행동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좀 아차 싶다 하는 행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게 마지막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차 포인트를 찾을 때요. 중요한 건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서로 본인을 깎아내리는 팀을 만들 것인지, 혹은 서로 마이스토리 해주고, 티업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찾아주는 팀을 만들 것인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패밀리 그룹에 이런 리더를 가득 채울 거고, 만약에 모든 걸 불태우는 화마 같은 분이 들어온다면 저는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기준이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마는 조금의 불씨만 남겨놔도 모든 걸 앗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정말 창조하는 불과 같은 리더가 되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주 챌린지 뭐였죠? 자니? 진짜 아무 말도 아닌 걸로 매일매일 소통해보기가 챌린지였어요. 이거를 7월 한 달 내내 해보신 분이 계신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 챌린지는 내가 줄 수 있는 리스트 챌린지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저는 뭐였냐면 굉장히 감성적인 말을 하는 게 제가 7월 한 달 동안 주려고 노력했던 저의 리스트였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했던 거 말고 내가 그동안 좀 안 했던 거 중에 좀 해보는 그 내용들 리스트 챌린지였고 셋째 주는 나와의 다름을 찾기 챌린지였고 오늘은 아차 포인트 찾기 챌린지였습니다. 이 7월 한 달간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내용으로 다가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차 포인트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네 하고 막 좌절하셔라가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챙기면 정말 우리 패밀리 그룹이 더 멋진 팀워크를 만들겠구나라는 굉장히 희망찬 내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갈바닉으로 굉장히 뭉친 부분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뭉친 거예요? 속상해요 하는데 저는 그러거든요. 뭉친 게 있으면 더 좋아지겠네요.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패밀리 그룹이 팀워크가 너무 좋은데 이 서로의 아차 포인트들, 서로의 다름들, 또 소통하는 능력이 더 올라간다면 패밀리가 하반기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소통해 보는 거, 또 매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 나와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거. 그리고 아차 포인트 잘 챙기는 거. 요렇게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더 성장시키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영상 꼭 반복해서 보시면서 우리 패밀리 그룹 정말 멋진 리더들로 더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